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서 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리플도 어제는 장중에 마이너스 10%, 오늘도 마이너스 6%로 크게 빠지면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원대를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틀 전 이 단기 신고가를 찍었을 당시 고래 세력들이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거래가 되었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되면서 장기 보유, 자, 매집을 현재 선택한 상태입니다. 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물량을 고래 세력들이 다시 매집으로 현재 전환한 상태이고, 이 평균 단가가 한 2,000원 정도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깨졌기 때문에 이 고래 세력들도 자신들의 단가를 지켜내야 돼서 저점 매수를 강력히 현재 유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흐름을 우리가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탈하실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오히려 이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은 지금 급락을 부르게 되죠. 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음봉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조정인 거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고래 세력들은 이런 조정 흐름을 이제 틈타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왔었습니다. 자, 지난 16일과 17일 그리고 20일자에도 총 3억 4천만 달러, 하나 기준으로 5천억 원의 엄청난 자금을 이 조정 흐름을 틈타서 개인들이 던질 때 고래들이 매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리플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매도라든가 손절이 아닌 오히려 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에 다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한 보이스 피싱 사기이고, 이에 대한 주의보가 현재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이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어떻게든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리플을 보유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본다면, 자, 리플이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 그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중간중간 이런 조정 흐름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흐름에 절대로 개미털기 당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을 10에서 30%가량은 살짝 덜어내실 거고, 또 눌림목이 출현했을 때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개미털기 작업에 털리지 않으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거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무료 소통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 1630원 라인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을 했는데, 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라인은 바로 2,500원입니다. 자, 이 두 라인 같은 경우는 3년 전이죠. 2021년도 전고점으로 작용했었던 라인입니다. 자, 1차 전고점은 돌파를 해준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상 이때부터 리또 속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2월 29일부터 저점을 찍고서 이 고가까지 1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시즌이었고, 이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SC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 반감기 효과로 인해서 13배나 폭등했었던 것인데,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이 소송이 계속해서 본격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이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 2위를 계속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구간이었죠. 자,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면서 이더리움과의 이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졌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게리 겐슬러가 사태를 밝힌 만큼 이 소송 리스크는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뒤쫓게 될 것이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자, 그때 당시는 이더리움과의 격차가 10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좁혀서 현재 5배 정도로 격차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리토속 세력들도 이제 악성 물량에서 이제 친화적인 리플의 조금 더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게 될 것이고, 자, 이더리움과 지금 나란히 어깨를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리플의 펀더멘탈이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기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 우리는 최소 앞으로도 5배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런 단기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털려서는 안 되신다. 자, 흔히 개미털기라고 하죠. 자,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개인분들의 추격 매수가 많이 따라붙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추격 매수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개미털기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랠리를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개미털기에 털려서는 안 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겐슬러가 사임 소식을 밝힘에 따라서 자, 사실상 리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소송 리스크는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리플은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리플이 비트코인 2.0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자, 향후 10달러를 향한 핵심 촉매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리플의 펀더멘탈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SEC와의 법적 분쟁 해결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규제 명확성 확보와 시장 잠재력 해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자, 리플의 원작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이번에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입니다. 자,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이제 토큰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세 번째는 SEC 시장 게리 겐슬러의 교체 가능성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기술적 우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토큰은 이 거래를 이제 3초 이내에 처리하고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도 실질적인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기술적 우위가 강조가 되면서 리플을 비트코인 2.0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기반 ETF 출시 가능성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대형 호재인 리플의 기업 공개와 글로벌 금융 통합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기업 공개 상장을 한 이후에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가게 될 것이고요. 또 중앙은행이 리플을 준비 통화로 채택할 경우에는 리플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과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X 플랫폼 간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X가 결제 허브로 자리 잡게 될 경우 리플의 빠르고 저렴한 거래 기술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자, 리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될 것이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호재죠. 자,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향후 리플은 1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현재 낙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1.5달러 부근입니다. 10달러까지는 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되죠. 이 정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이 가격을 회복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이더리움과 어깨를 이미 나란히 했었던 코인인 만큼, 그리고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이제 10달러까지 이제 상승하는 것은 이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는 개념보다는 원래 이 10달러가 리플의 본래 가치였는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격을 회복한다, 이런 회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이 나타나는 조정 흐름에 털리지 않고서
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리플의 이런 펀더멘탈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고 또 모멘텀으로 현재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앞으로 계속해서 멋진 상승 랠리를 펼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리플의 개별적인 호재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을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고 이런 호재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자, 어느 하나만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함께 봐주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주간 차트이고 이 저점의 추세선과 고점의 추세선이 최근에 만나면서 이 수렴을 만들었었고, 이제 이 구간을 강력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강력히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때 고점의 추세선이 낮아지면서 저항선 역할을 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역대급 폭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자, 자그마치 6만%입니다. 600배죠. 엄청난 폭등 랠리가 시작이 됐고, 현재도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이제 살짝 돌파가 된 상황이죠. 자, 이제 급등 흐름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 제이븐 마크스는 현재 이 삼각형 패턴을 코일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 코일 패턴이 나타남에 따라서 37,600%가량 폭발해서 $200까지 폭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이제 곧 독자적인 행보를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코일 패턴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은 굉장히 중요한 차트상에서 변곡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도 돌파를 앞두고 있고 이전 신고가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위로 이제 5,000원이 신고가인데 이 구간까지는 급등했다가 급락했었던 구간이라서 매물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정말 재밌는 시장이 이제 곧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현재 강력한 저항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제 규제 정책에서 친화적인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코인 시장도 이제 불장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올 1월달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개인들이 주도를 해왔었다라면 이제는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보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오히려 정보들을 생산하는 그런 주체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들을 함께 다 끌고 가진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조정장을 잘 버텨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일수록, 이런 불장일수록 우리가 비중 관리란 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중 관리하지 않고서 나는 저점에 사서 나중에 목표가 도달하면은 그때 팔겠다. 자, 사실 이게 가장 현명한 이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온 이상 이런 시세 변동, 자, 시장의 언론 플레이죠. 자, 고래 세력들, 기관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 어떻게든 우리 개미털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어떤 장난질, 농간질이죠. 이런 농간질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면 괜찮지만,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언론 플레이에 안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자, 시세 변동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심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비중 관리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모 심리가 많이 자극이 됐을 때, 자, 추격 매수 심리죠. 상승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더 태워서 더욱더 많이 물량을 늘려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포모 심리를 우리가 꼭 경계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포모가 많이 자극됐을 때, 우리가 이런 욕심이 많이 들었을 때, 이때는 반대로 비중을 10%, 20, 30% 가량만 살짝 덜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눌림목이 출현했을 때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멘탈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투자에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비중 관리에 모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 이 사인에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의 대형 호재 IPO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의 가상화폐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에서 이번에 기업 공개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사에서는 이 SEC와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 예고를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게리 겐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는데, 자, 이제는 이 겐슬러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리플랩스도 이 SEC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리플은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의 IPO 공모액에 이었었던 이 사우디 아람코까지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IPO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는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었고, 자,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리플의 주가는 $600, 리플의 가격은 $35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1.5 부근이기 때문에 $35면은 최소 20배 이상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IPO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로 현재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 게임은 아직까지 시작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조정 흐름은 굉장히 우리가 미미한 그런 파동에 불과하구나, 큰 흐름을 우리가 꼭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또 하나의 호재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이제 이번 연내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리플의 CEO는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현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 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기준 약 4천조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리플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아시아 태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례로 팔라 공화국의 대통령은 리플과 협력해서 국가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미 파일럿 테스트는 이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팔라우 공화국과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렇게 이 국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바로 CBDC입니다. 자, CBDC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발행이 된 상태이고, 이것이 현재 성공적으로 이 파일럿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단 수초 만에 지금 거래가 완료가 되면서, 자, 리플의 플랫폼 리플 레저의 우수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시장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이제 USDT와 USDC, 이제 테더사와 서클사가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테더사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리플의 RLUSD가 이제 새로운 강자로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이 시장의 이 파일을 이제 리플이 다시 잠식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리플은 현재 약 4천조 원의 엄청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수익으로 인해서 이것은 결국 리플의 이 토큰의 소각 이슈까지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네, 현재 리플의 전체 물량은 1000억 개, 그리고 공급량은 570억 개입니다. 자, 나머지 430억 개의 물량은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는데, 자, 매월 초에 약 10억 개의 리플을 락업 해제를 합니다. 자, 시장에 이제 풀면서 기관들에게 이제 매도를 하고, 이 판매 대금은 리플의 사업 운영비 또는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해 왔었죠. 자, 그러나 이제 IPO가 진행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락업 해제 물량 이 기관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430억 개 물량은 이 자사주 매입 형태, 이제 바이백이라고도 하죠. 이 바이백 형태로 회사에서 이제 사들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주주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이 소각 이슈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에서도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6만 전자의 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이제 소각 이슈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리플 코인에 대한 희소 가치를 높여주고, 이것이 결국 이 가격 급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에 있어서
통해서 이제 IPO와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가는 이런 소각 이슈까지로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주신다라면 이런 조정 흐름은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감사한 기회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투자 세계에는 이제 항상 고수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 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000원에서 이 10,000원으로 급등했을 때 10배 이제 수익 구간인데 이 고수들은 10배가 아닙니다. 자, 최소 2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 상승 조정이 반복되면서 이 파동을 그리면서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수들은 이 단기 고점에서 이제 팔고 또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예술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고수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거두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불장일 때는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 털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이 털리지 않으면서 자, 충분히 정말 재밌는 수익 구간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고수들처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털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목표한 바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가를 이제 설정하실 텐데 이 목표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털리지 않으면서 가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이런 불장일수록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